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저희 채널이 일본 브랜드의 시계를 마지막으로 리뷰했던 건 올해 7월 3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은 일본 시계의 대안이 될 만한 비슷한 가격대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들이나 스위스 메이드 시계, 한국 브랜드 시계, 심지어 중국 쇼핑몰의 시계들까지 계속해서 소개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 채널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시계를 나라별, 가격대별, 인지도별로 균형 있게 안배를 해서 편성을 하려고 해왔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무시할 수 없는 시계 강국이고 몇 개월 동안 일본 시계를 편성해서 완전히 제외를 했더니 편성의 균형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브랜드 시계의 리뷰를 몇 달간 보류를 하면서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그런 일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 시간부로 저희 채널은 일본 브랜드의 시계들도 가끔씩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이걸 일본 브랜드의 제품을 홍보해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매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일본 브랜드를 이기고 싶으면은 걔네들이 뭘 잘하는지는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매운동 분위기를 타서 일본 시계를 잠시 한국에서 격퇴를 한다고 해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저변이 없으면은 결국은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만약에 한국의 시계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길 원하신다면은 일본 브랜드 시계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거부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보다 딱히 노동력이 싸지도 않은데 왜 일본 시계 산업은 잘 나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고 배울 게 있다면은 좀 배워보려고 하고 우리 눈높이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있는 한국 브랜드 시계들을 좀 더 애정어린 눈으로 봐주시는 게 불매운동보다 사실 이게 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토는 2014년 일본에서 출발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세이코 시티즌 카시오를 흔히 3대 일본 시계 회사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노토를 포함시켜서 일본의 4대 시계 브랜드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른 시간에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로부터 노토 시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었고 마침 에이벨이라는 국내 업체가 노토를 한국에 들여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미 6개월여 전에 처음 노토에 보여드릴 시계들을 선정을 하고 편성 일자까지 다 정했습니다. 하필 그 즈음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편성이 무기한역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매운동이 있기 이전에 섭외한 시계를 시국 핑계로 계속 편성을 안 해주는 것도 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오늘 6개월 넘게 묵혀뒀던 리뷰를 방출을 하려고 합니다. 노토는 이미 포화 상태였던 일본의 시계 시장에서 갑자기 등장해서 5년여 만에 세계 진출을 넘보는 대형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회사라는 거겠죠. 이 회사가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왔다던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던가 기성 시계 브랜드들을 압도하는 품질을 보인 브랜드라서 성공을 한 게 아닙니다. 유통 과정을 단순화시켜서 중간 마진을 줄이고 최종 생산품의 단가를 내린다는 거는 요새 신생 브랜드들이라면 다 하고 있는 일이고 노토 시계들의 디자인도 새롭다기보다는 요새 중저가 시계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을 살짝살짝 변주한 정도입니다. 시계줄이랑 시계를 고객들이 마음대로 골라서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판매 방식도 요즘은 그렇게까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걸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토는 자꾸자꾸 커지고 있는 다른 중저가 시계들이랑 다르게 일단 사이즈를 손목이 얇은 동양인들이 좋아할 만한 40mm 이하의 사이즈로 축소를 시켰고요. 커스터마이징도 스타일을 한정해놓고 두세 개의 옵션을 제공하는 구색만 갖춘 커스터마이징이 아니라 거의 제약이 없다고 느낄 만큼 다양한 조합과 옵션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장 운영도 자기네 제품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계를 유리 진열대에 가둬놓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원이 꺼내주는 게 아니라 시계랑 시계줄을 테이블에 다 깔아놓고 고객이 그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원하는 조합을 맞춰볼 수 있게끔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도 보면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은 같은 가격대의 패션 브랜드들처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저렴하게 대량으로 떼어온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나 티타늄, 도치기 가죽 같은 좋은 소재를 사용한 진짜 일본산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아마 이런 상대적 장점들이 종합적으로 시계에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을 했고 단기간 안에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토의 성공은 어쩌면 한국의 시계 브랜드들한테도 희망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없고 시계의 핵심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저변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빠른 시간 내에 시티즌이나 세이코 같은 업계를 선도하는 시계 회사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노토처럼 감각적인 운영의 묘로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회사는 어쩌면 가능할 겁니다. 노토는 지난 7월에 서울 신사동의 가로수길에 갤러리샵을 열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리뷰를 보시고 시계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로수길에 있는 노토의 매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SQ32라는 32mm 사이즈의 쿼츠 사각 시계와 TS36이라는 빛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36mm 사이즈의 티타늄 소재의 필드 시계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시계는 사각 시계 SQ32입니다. 사각 시계를 리뷰해서 그동안 보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계 알 부분의 가격은 195,000원이고 메쉬 시계줄의 가격은 45,000원입니다. 합치면 24만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케이스는 가로 길이가 32mm, 세로 길이가 32mm이지만은 모양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같은 지름의 원형 케이스보다는 많이 커 보입니다. 대각선의 길이를 재면은 사실 45mm가 나오거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또 41mm입니다. 손목이 가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시계인데 남성 시계로서는 약간 작고 여성 시계치고는 살짝 큰 편에 속합니다. 6인치 둘레의 노생활시 손목의 찬 모습을 확인해 주시고요. 30m 생활 방수에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해서 57.5g 정도로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두께도 6.9mm로 얇습니다. 얇고 가벼운데 의외로 초침 소리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러그의 폭은 18mm입니다. 그리고 드릴드 러그를 채택을 해서 시계줄 교체를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메쉬 스트랩을 매칭을 시켜봤는데 특이하게도 노토는 메쉬 스트랩이 일자형이 아니라 이렇게 18mm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16mm로 좁아지는 테이퍼 다운이 되는 형태입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케이스는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 케이스의 윤곽은 별다른 특징이 없이 반듯반듯합니다.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시계 유리를 채택을 했고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다이얼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우하우스풍의 다이얼은 사실 그렇게 독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노모스의 테트라라는 모델과 구성이 똑같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나 작대기 인덱스를 교차로 적용한 거나 시분침의 모양과 스몰 세컨드의 배치, 심지어 회사명의 폰트까지 조금은 노모스랑 비슷합니다. 그래도 알리익스프레스 시계처럼 조잡하게 따라하진 않고 좀 세련되게 변주를 했습니다. 노모스는 인덱스를 프린트를 했는데 노토는 폴리시된 인덱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다이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몰 세컨드 초침의 카운터 밸런스는 노토의 로고 모양으로 만들어 넣었어요.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딱 이 가격대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을 정도로 솜씨 좋게 잘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뒤집어 보면 그냥 폴리시된 바탕에 노토의 로고와 시계의 스펙이 새겨져 있는 스냅오프 방식의 케이스백이 달려 있습니다. 무브먼트로는 미오타의 1L45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을 하는데 배터리의 기대 수명은 3년이고 한 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로 알려진 무브먼트입니다. 용두가 굉장히 작아서 뽑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일단 뽑아보면 초침이 멈추고 용두 액션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다 맞추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메쉬줄은 부실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게 2mm라는 적당한 두께로 나와 있고 날카롭거나 거친 구간 없이 촘촘하게 잘 짜여진 밀라네즈 메쉬줄입니다. 착용감도 준수하고 클래스프도 특별할 건 없지만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잘 연결이 되고 고정이 잘 되고 튼튼하게 풀리는 것도 잘 풀리고 잘 작동을 하는 그런 클래스프입니다. 총평을 하자면은 여러분이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 시계가 무슨 시계 산업 전체를 뒤흔들 만한 혁신을 보여주는 시계는 아닙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장점이 두드러지는 시계 같아요. 첫째는 노모스 같은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가져오되 망가뜨리지 않고 세련되게 가져왔다는 거. 둘째는 같은 가격대의 패션 시계 브랜드랑 비슷한 스타일의 시계를 만들 때 보다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좀 더 믿을만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셋째, 고객들한테 선택권을 많이 부여하면서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중저가 소비자들의 취향을 많이 배려를 했다는 것. 제가 볼 때 노토가 성공한 비결은 이 3가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신생 브랜드가 자기 현실을 잘 파악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한 거죠. 매장도 진입장벽 없이 제품을 다 까놓고 운영을 하고 가격대도 높지 않으니까 길 가다가 재미로 한번 들어갔던 젊은 커플들이나 학생들이 그 자리에 시계를 맞춰가거나 하는 거겠죠. 이런 건 다 한국의 시계 브랜드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시계는 TS36이라는 필드 시계입니다. 시계 알 부분의 가격은 24만원이고요. 시계줄은 6만원입니다. 합치면 30만원이 되겠네요.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36mm이고요.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3.5mm입니다. 100m의 방수 성능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9.2mm로 아주 얇게 나왔습니다. 티타늄 소재를 채택을 해서 무게도 케이스만 쟀을 때는 24g, 나토줄을 포함해서 쟀을 때 37.6g으로 아주 가벼운 편입니다. 사이즈나 무게를 보면은 손목 시계를 익숙해하지 않고 크고 무거운 시계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들을 많이 의식해서 만든 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타늄 특유의 어두운 색감을 가진 케이스에 샌드블라스트 피니쉬를 적용을 했고요. 정교하다기보다는 정갈하고 단순한 느낌의 실용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계줄을 교체하실 때 보셔야 되는 러그의 폭은 18mm이고요. 역시 드릴드 러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시계줄 교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같은 폭을 가진 도치기 가죽 나토줄을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시계 유리는 평면에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을 했고 3시 방향에 날짜창 돋보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반사 코팅이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다이얼에 광택이 없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이얼은 매트한 녹색에 흰색으로 눈금과 숫자들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12시 방향에 회사의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티타늄 방수 성능 메이드 인 저펜 같은 문구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스켈레톤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은색의 폴리시된 스워즈 엔즈에 노토의 로고 모양의 카운터 밸런스가 달려있는 노란색 초침이 귀엽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에 비해서 다이얼의 구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가독성이 나쁜 건 아닌데 고급스럽다거나 정교하게 잘 만든 시계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눈금이나 인덱스가 좀 더 선명하고 두툼하게 프린트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분침과 초침이 시계 전체 크기에 비해서 너무 짧다는 느낌도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정렬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고 초침과 눈금의 일치 상태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날짜창 돋보기 같은 경우에도 삐뚤게 붙어있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서 날짜 숫자를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은 10년 정도는 거뜬히 쓸 수 있는 태양광 무브먼트를 사용한 시계라서 뒷면에 크게 신경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냅 오프 방식으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주 옅은 음각으로 노토의 로고와 스펙을 새겨놨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로는 세이코 앱손사의 BS42 무브먼트가 채택이 됐습니다. 태양광이나 실내 조명 등의 광원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쿼츠 무브먼트이고 완전히 충전이 됐을 때 최대 6개월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고 보조 배터리를 기본으로 장착한 무브먼트라서 10년이 지나도 처음 구매했을 때와 비교해서 70% 정도 이상의 성능에 달하는 배터리 성능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솔라 무브먼트는 관리하기도 쉽고 수명도 길지만은 너무 강렬한 햇빛에 내놓고 오랫동안 충전하는 거는 충전 메커니즘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고요.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오래 방치를 해두면은 배터리의 수명이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최소한의 주의는 필요한 시계입니다. 용두는 100m 방수지만 스크루다운 방식은 아니고요. 좀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걱정될 정도로 헐겁거나 비실비실한 느낌은 아니고 꽉 짜여 있습니다. 이렇게 반쯤 뽑은 상태에서 아래로 돌리면은 날짜창 조정이 되고요. 완전히 뽑으면 초침이 멈추고 분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두의 짜임새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이 시계의 야광 도료로는 스위스의 슈퍼루미노바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야광의 퀄리티는 야광이 되긴 된다는 것 정도로 만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이코나 시티즌에 비할 정도는 아닙니다. 시계줄은 다른 브랜드와 노토를 확실히 구분시켜주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크 색상의 가죽 나토줄을 선택을 했는데 케이스와 버클의 색상이 너무 다르고 가죽의 색상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밝게 튀어서 사실 썩 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 시계랑 시계줄을 매칭을 시켰을 때 가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만 시계줄의 퀄리티 자체가 높은 편입니다. 가죽도 도치기에 매우 유명한 품질 좋은 가죽이고 바느질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만약에 노토 시계를 하신다면 잘 어울리는 시계줄을 고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이 시계는 노토의 세련되고 단순한 디자인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볍고 튼튼한 전천후 필드 시계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티타늄 소재의 방수 성능이 100m가 되는 시계를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많이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야전에 쓰였던 것 같은 군용 시계의 디자인에 깊이 영향을 받은 좀 더 투박하고 시원시원한 디자인의 시계들을 더 좋아하는데 그런 점에서 필드 시계는 아직 세이코나 시티즌 같은 기성 브랜드들이 압도적으로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토의 시계처럼 필드 시계의 장점은 취하면서도 이렇게 남다르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생긴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감각적이라는 건 알겠고 일본 브랜드지만은 노토는 참 배울 점이 많은 영리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제 불매 운동이 있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리뷰를 요청해 주셨던 노토의 시계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